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감사 메모 6번째 시간입니다. 감사는 바라기만 하지 않고 행동하게 만든다. 당신이 평생 동안 감사합니다 라는 오직 한마디 기도만 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니? 하루를 마치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는 거야. 모레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건 어때? 넌 참 이상하구나, 스누피. 피너츠란 제목의 스누피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가? 찰스 멀로 슐츠가 50년 동안 그린 만화다.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스누피는 만화의 제목으로 착각될 만큼 인기를 끌었다. 신문을 볼 때마다 귀여운 강아지, 스누피와 찰리 브라운의 익살스러운 대화에 눈길이 갔다. 대사를 유심히 읽어보니 이 만화는 인문학이었다. 스티브 잡스도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거울을 보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도 이 일을 하고 있을까라고 질문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할 수 있는 말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다. 실제로 의사들과 임상에 있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환자들이 손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한다. 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나의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의 뜻이 가장 많을 것이다. 왜 사람들은 이 말을 평소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많이 해주지 못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할까?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간은 습관의 지배를 받는지라 쉽게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는다. 행동을 하려고 막상 뭔가를 시작해도 작심삼일이다. 왜 이렇게 행동이 잘 안 되는 것일까?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삶을 어떻게 살까? 당장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오늘 당장 살아있으니 모레가 인생의 마지막 날일 거라고 스누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은 무한정 주어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 그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해보는 것이 좋다. 삶의 마지막 순간의 사람들은 한 일보다 해보지 못한 일들을 후회한다. 나는 항상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루가 주어진 데 대해 감사한다. 하지만 사실은 원래부터 이렇게 감사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투성이었다. 하루가 또 주어진 데 대해 무기력했다. 하지만 감사 메모를 수시로 적고 걸어 다닐 때마다 감사에 집중하고 매 순간이란 방을 감사로 도배하자고 생각했더니 바라던 일들을 행동으로 적극 실천하게 되었다. 행동은 마음이 긍정적일 때 적극적으로 나온다. 뭔가를 해보자고 하는 생각은 긍정적이다. 반면 불평은 포기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든다. 감사를 자주 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쉽게 바라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마음속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있어도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다. 위대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삶에 대해 감사하며 꿈과 명확한 이미지를 상상했고 그것을 실천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독일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엘리 위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었다. 온갖 모욕과 인간성을 말살당하는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인간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매 시간이 은총이라고 생각했다. 엘리 위젤은 사람이 스스로 마음의 감옥에다 벽을 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점을 찾는 태도가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게 한다며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한다.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행위에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홀로코스트보다 더 낫지 않은가?
먹을 음식이 있고, 옷이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이 세상에는 먹지 못하고, 옷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살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친절, 낯선 사람들의 도움,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그 모든 점들이 감사할 것들이다. 지금 힘들다면 그것도 감사할 점이다. 좋은 시절뿐 아니라 어려운 시절도 지나고 보면 감사로 바뀐다. 누군가에게 받은 것에 긍정의 씨앗으로 감사를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에너지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돌아오게 되어 있다. 반면 남이 잘 되는 걸 질투하거나 남에게 해를 가하거나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저주는 반드시 그것에 응당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한 남자가 이혼을 하고 우울한 상태에서 친구를 만나 도움을 구했다. 친구가 충고를 해주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그리고 그 남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것 같아 감사를 실천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120일 동안 직장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보내고 친구, 가족에게도 감사를 했으며 심지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까지 감사했더니 원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멋진 여성과 결혼을 했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할부금도 다 갚았다. 무엇보다 건강이 놀랍게도 좋아졌다. 감사 하나만으로도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나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이미 그것들을 가졌다고 감사 메모를 남긴다. 일기 형식도 좋지만 짧게 메모할 때가 더 많다. 현대인들은 바쁘다. 일기라고 말하면 거창하게 뭘 써야 할 것 같지만 감사를 메모한다고 생각하면 단어 하나에도 크게 감사함이 느껴진다. 남편과 소통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감사 메일을 보낸다. 이 메일은 열어보지 않을 때도 있으니 카톡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보낸다. 최근에 당신에게 감사했던 일 한 가지는 땡땡땡이야. 고마워. 두 번째로 당신에게 굉장히 좋은 감정을 느꼈던 순간은 땡땡땡일 때야. 고마워. 이렇게 짧게 매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본인도 즐겁지만 받는 사람은 더 행복하다. 그 행복 바이러스가 보낸 사람에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그 좋은 감정들이 바라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든다. 남편에게 좀 더 다정하게 말을 하거나 칭찬을 한다든지 밥을 더 정성스럽게 차려준다. 그러면 저녁에 퇴근한 남편이 더 차근차근 말을 해주거나 의자를 고쳐달라고 말을 안 하고 거실에 내놓기만 해도 고쳐준다. 좋은 에너지가 생긴다. 감사는 바라는 걸 하게 해주는 씨앗이다. 씨앗을 잠재의식에 심어 놓으면 긍정의 열매가 현실 속에 나타날 것이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 카톡이나 메일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